저는 올해로 시설관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엔요, 자격증만 덜렁 들고 있었지 현장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백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40대 초반. 그냥 이 길이라도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입사 지원을 했고 기적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대기사로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입사 후 첫 3개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저한테 알려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들어오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하기계실 순찰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도세요. 민원 들어오면 먼저 과장님께 보고하세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오니까 매뉴얼은 그냥 종이일 뿐이더군요. 첫 출근 날 기억납니다. 유니폼 받아서 입고 지하기계실 내려갔는데 펌프가 뭔지 제어반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용어는 교재에서 봤는데 눈앞에서 보니까 다 외계어였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린 선임 기사님이 장난스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님, 전기기사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펜치도 제대로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들고 있던 자격증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현장은 자격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는 걸. 사실 40대에 처음으로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기술보다 사람이 더 힘듭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과장, 경력 5년 넘은 고참 기사들, 현장 돌아가는 감각이 빠른 30대들. 다들 나를 쳐다볼 때 말은 안 해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형 말만 많고 몸은 못 따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남들 퇴근하면 남아서 회로도 다시 보고 기계실 도면 프린트해서 외우고 비상발전기 작동법은 유튜브로 수십 번 돌려보면서 익혔습니다. 한 번은 새벽 근무 때 지하 전열 라인에 이상이 떠서 전체 냉방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담당이 아님에도 제가 혼자서 전기실 들어가 상황 정리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복구까지 다 해냈어요. 그날 이후로 선임 기사님이 제 이름을 처음으로 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간다고 해도 마음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예 대놓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제 배우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냥 민원만 잘 처리하세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꾹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넘겼지만 퇴근 후 자전거 끌고 한강변 돌면서 혼자 울컥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밖에 없었거든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1년은 저한테 기술을 가르쳐준 시간이기도 했지만 더 큰 건 인내심과 태도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후배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이 없다고 주눅 들지 마. 처음이 어렵지 한번 손에 익기 시작하면 몸이 기억한다. 그리고 1년만 진짜로 버텨봐. 그때부터는 조금씩 주변이 널 다르게 본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고 과장 자리도 멀고 월급도 박봉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1년 전보다 나는 훨씬 강해졌다. 그게 기술직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입니다. 혹시 지금 시설관리 입사를 준비 중이시거나 첫 출근을 앞두고 계신가요? 불안하실 겁니다. 나 같은 나이에 새로 배워서 될까?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 마음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버티면 됩니다. 1년만 진짜로 기술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보세요. 결국 기술직은 실력과 태도로 말하는 세계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설관리 입사 1년 동안 겪었던 위기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들었다는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금방 나가떨어질 수 있는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비들입니다. 1. 나는 신입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대를 받는다.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43살이었습니다. 자격증은 있었지만 실무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저를 신입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기술직 시작하셨으면 뭐 좀 하실 줄 아는 거 아니세요? 그거 하나 못하세요? 기사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처음 3개월 동안 수도 없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10살 어린 고참도 기계실 장비 이름 부르며 이것 좀 봐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척했다간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실무 경험이 없어서 하나씩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실수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도 눈치 보이며 꺼냈습니다. 근데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 말 이후로 고참 기사님이 근무 중에 기계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나이 많다고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태도, 그게 초반 생존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보다 힘든 건 사람이다. 현장에서는요, 전기 이론이나 배관도면보다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같이 일하는 과장, 고참,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입주민들. 각자 말투, 눈빛, 태도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입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계속 깜빡거리는데 고쳐주세요. 제가 혼자 올라가서 센서를 확인하고 수리까지 마쳤어요. 근데 그날 관리과장한테 불려갔습니다. 왜 보고도 없이 멋대로 입주민 댁에 들어갔어요? 기사라 해도 과장 승인 없이 민원 처리하면 문제됩니다. 현장에서 혼나는 건 괜찮았는데 그 뒤로 라인 안 지키는 기사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는데 관계는 안 보인다. 근데 그 관계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뒤로는 작은 민원도 과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선임 기사님 계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말 습관처럼 하게 됐어요. 실력보다 태도가 먼저입니다. 현장에서는 말 한마디가 신뢰를 만들고 말 한마디가 적을 만듭니다. 3. 밤샘 교대 근무 체력이 진짜 문제다. 교대 근무 처음 해보면 야간 그냥 밤새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한 달에 10일 넘게 야간이 돌아오고 그걸 몇 달 계속 하다 보면 몸이 무너집니다. 특히 초반 3개월은 낮에는 일 배우느라 계속 긴장 상태고 밤에는 설비 이상 발생하면 당황하고 퇴근하고도 잠을 깊이 못 잡습니다. 저는 입사하고 한 달 만에 위장장애 왔어요. 속이 계속 쓰리고 체중도 6kg 빠졌습니다. 가족들도 이 일 계속해야 하냐고 말렸을 정도예요. 그래도 버텼던 이유는 딱 하나, 이 일 아니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퇴근 후 스트레칭 20분, 2일에서 3일에 한 번은 30분 산책, 야간 후 다음날은 무조건 푹 자기. 이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면서부터 몸이 점점 적응하더라고요. 체력은 기술보다 먼저 키워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요. 4.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이게 제일 서러운 순간입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야간에도 남아서 공부하고 민원도 빠르게 처리하고 고장난 것도 먼저 찾아서 보고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과장은 칭찬은커녕 아직 부족하니까 조심해라고만 하고 고참은 원래 다 그런 거야 하고 웃기만 하고 진짜 속으로 내가 바보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시설관리라는 일은 하루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묵묵히 실수 없이 사고 없이 6개월에서 1년을 유지해야 그때서야 주변이 진짜로 신뢰를 주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당장 보상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 결국 돌아옵니다. 5. 나보다 나은 동료를 보며 생기는 열등감. 현장에 있다 보면 진짜 빠릿하고 기계도 잘 다루고 커뮤니케이션도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동료를 보면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가?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현장 센스 있게 움직이는 거 보며 내가 괜히 패 끼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친구들한테 나름대로 물어봤어요. 형님, 저도 전기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감 잡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배선 같은 건 아직도 헷갈려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가는 거구나. 누구는 빠르게 익히고 누구는 천천히 익히지만 결국 계속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열등감 느낄 시간에 작은 거라도 하나 더 익히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차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기, 아마 시설관리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며 거의 다 한 번씩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시작하며 한두 달 안에 이 길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알고 준비하면 충격은 줄이고 회복은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 입사 후 1년 동안의 고난과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겪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년이란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크게 변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날들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사실 입사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몸도 지치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많았고 가끔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시설 관리라는 일이 아무리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에 대한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설 관리 일을 시작한 이상 이 길에서 멈추지 마세요. 처음 시작하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내가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저는 이제 1년을 넘겼습니다. 이제야 어느 정도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고 선임 기사님들, 과장님, 그리고 입주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국 시설 관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진심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설 관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기계 하나, 장비 하나를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종합적인 일입니다.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확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는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설 관리라는 분야에 뛰어들어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처음에는 막막하고 불안하지만 시설워크와 같은 플랫폼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시설워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라는 분야에서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시설워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커뮤니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취업 정보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조언, 현실적인 경험담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설워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곳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워크에서는 구인구직을 넘어서 여러분의 경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직무별 팁과 추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실력을 쌓고 싶다면 시설워크 사이트에 가입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설관리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그 길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시작은 어려운 법이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떤 길보다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기술직이란 게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 개발의 기회도 많은 직업입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나를 보면 이 길을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시작이 두렵고 막막할 수 있겠지만 첫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 이후의 길은 점점 더 밝고 뚜렷해질 것입니다. 시설워크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 길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시설워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설관리 경로를 함께 계획해 나가세요. 같이 성장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설워크에서 제공하는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 보세요. 이 길에서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설워크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각종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